한의원에서 흉터 치료를 하는 모든 걸 쇠살침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쇠살침이 어떤 시술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좀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짝퉁 쇠살침에 속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흉터 지우는 한의사들의 한의사 조현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쇠살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쇠살침이 조금 많이 보편화되면서 한의원에서 흉터 치료를 하는 모든 걸 쇠살침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쇠살침이 어떤 시술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좀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쇠살침의 가장 오래된 논문이 2012년의 논문을 봐도, 쇠살침이란 거는 우선은 원리로 보면은 침이 들어가서 흉터 밑부분의 유착을 끊고 거기에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새살이 좀 생성되도록 유도하는 시술이에요. 그러면 2012년에 나와 있는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여기는 쇠살침이라고 되어 있고 코라테라피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코라테라피, 새살침, 그다음 절개침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25에서 27게이지의 이런 멸균 이들을 사용해서 함몰된 부위로부터 몇 미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바늘을 흉터 바로 아랫부분으로 횡자해서 삽입하고, 처음 잡입한 위에 직각 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이쪽을 끊어주는, 그래서 이쪽 밑에 있는 교차를 함으로써 위축된 섬유 조직을 끊어주고 재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거를 사실 저희는 이제 코라테라피, 쇠살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바늘의 두께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얇아졌고, 교차자뿐만 아니라 회전자극의 방식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거를 저희는 쇠살침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일반적인 침을 그냥 흉터 위에 부분에 꼽아놓고 이게 쇠살침이다, 아니면 TCA를 바라놓고 쇠살침이다, 아니면은 메스를 이용해서 절개를 해서 꼬맨 다음에 이게 쇠살침이다 라고 하는 분까지 봤기 때문에, 쇠살침에 대한 정의를 조금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쇠살침이라는 건 다른 자극이 아니라 이런 침을 이용해서, 이들을 이용해서 자극을 통해서 유착을 끊고 안에 공간을 만드는 요 시술을 쇠살침이다. 쇠살침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고려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면은,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쇠살침이라는 행위 자체를 몇 번 시술하냐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다른 이제 필링이나 MTS나 아니면 다른 약침이 들어간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보조 치료들이 좀 많을 수 있지만, 실제로 페인 흉터의 살을 만드는 과정은 이 쇠살침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살이 채워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이 행위를 몇 번을 해야 하는지를 상담 때 여쭤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보조 치료를 통해서 피부 결이라든가 흉터 테두리의 결절이라든가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페인 흉터의 핵심적인 치료는 쇠살침이다. 그럼 쇠살침이 몇 번 들어가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 예상 횟수가 몇 번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담시에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쇠살침이라는 행위 자체가 정의했던 것처럼 침이 들어가서 안에 유착을 끊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어떻게 이 흉터의 형태에 따라서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천차만별로 날 수 있어요. 수술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이 쇠살침도 쇠살침이라는 시술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쇠살침을 할 때 고려할 점은 쇠살침을 몇 번 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가는 병원의 의료진이 쇠살침에 대한 경험이나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쇠살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렸고, 다음번에는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쇠살침하고 서브시전에 대해서 분류별로 정의해서 실제로 어떤 도구의 차이가 있는지, 시술의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등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